보험 가입할 때 최근 3개월 이내 병원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5년 안에 수술 받으신 거는 있으신가요? 이번 수술 10년 안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근데 사실 오래된 병력은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내가 아는 거를 괜히 말했다가 이것 때문에 보험 가입이 거절될까 두렵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런 고지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나중에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객이나 설계사 본인들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은 이 보험 가입 단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고지 의무에 대해 현직 손해사정사이자 전문 자문가인 라이카 손해사정 대표 김진구 손해사정님을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김진구입니다. 오늘은 고지 의무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고지 의무란 그 보험 가입 절차를 넘어서 보험금 지급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오늘 이 시간은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고지 의무라는 게 알릴 의무, 고지 의무, 고지사항 이런 게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거죠? 고지 의무란 간단히 말해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말을 하는 건데 계약 체결할 당시에 과거에 본인의 병력이라든가 직업 부분 이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게 만약에 제대로 고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계약이 해지가 될 수 있고요. 인과관계 여부 등을 따져서 보험금 또한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만 지키면 되는 건가요? 고지 의무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계약 당사자가 제대로 지켜야 될 그런 의무긴 한데 이런 것들은 설계사분들이라든가 이런 모집인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일반 분들은 그 청약서상의 질문을 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 설계사분들과 같은 그런 전문가 분들이 옆에서 그러한 내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약관의 중요한 내용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병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누락되지 않게끔 도와주시는 것도 보험 설계사분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계사분들도 이 고지사항을 상품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 외우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물어볼 때 누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것 때문에 불안전 판매로 이어져서 고객한테 손해가 간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서로가 껄끄러워지잖아요. 상품마다 그 물어보는 질문 사항들이 좀 다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는 3개월 이내에 질병 확정 진단이 된 게 있는지, 질병 의심 소견이 있는지, 그다음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를 시행한 적이 있는지, 5년 이내에 암이라든가 당뇨, 뇌졸중 이런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대표적이죠. 근데 사실 병원 기록을 누가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누락되는 경우가 거의 99%는 누락이 많이 되거든요. 나중에 심사를 넣었을 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본인의 과거력을 좀 미리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공단 그런 요양급여 내역을 좀 발급받아서 미리 확인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전에 어떤 병원을 다녀왔던 건 기억이 나는데 진료받았을 때 어떤 내용을 들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신다라고 하면은 병원 측에서 한번 서류를 발급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또 실무를 경험하다 보면 제일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검사를 했는데 이게 추가 검사인지 재검사인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라든가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 추적 관찰은 이건 추가 검사 재검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무슨 갑상선에 결절이 있었는데 6개월마다 한번 커졌는지 봅시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어떠한 질환이 있는데 선행되었던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이 돼서 또 다른 검사를 받아본다라든가 아니면 이전 검사랑 똑같은 검사를 다시 한번 시행을 해본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가 검사 재검사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기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순하게 정기적으로 이제 추적 관찰하는 그런 부분들은 추가 검사 재검사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인데 추적 검사를 6개월마다 한 번씩 했어요. 그게 추가 검사 재검사에 해당이 안 되어서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건지 고지는 하되 고지 의무 사항이 아닌 건지 사실은 추가 검사 재검사였는지 아닌지는 고객 스스로는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말은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이 부분도 되게 설계사분들도 의무다 아니다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편할까요? 아무래도 검사를 수차례 시행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은 담당 설계사분께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근데 아마 그 설계사분도 좀 애매하다 싶을 때는 저희 같은 이제 손해사정사한테 문의를 주시면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판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검사, 재검사 그 관련해서 저 실제로 처리했던 사건이었는데 제왕절개를 하셨던 여성분이 계세요. 제왕절개를 하시고 열흘 뒤에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한 달 뒤에 또 초음파 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지나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 그때 1년 이내에 추가 검사, 재검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 아니요에 체크를 했단 말이죠. 이분은 초음파 검사를 기존에 2번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보험을 잘 유지하시다가 그 이후에 난소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난소암 진단을 받으시고 암 진단비를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보험 계약 체결 몇 개월 전에 초음파 검사를 2번 시행했던 거를 고지가 안 됐던 거죠. 또 보험사에서 주장했던 거는 첫 번째 초음파 검사를 하고 그 다음 한 달 뒤에 2번째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이 2번째 초음파 검사를 재검사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초음파 검사에서 난소낭종이 발견이 됐는데 그 난소낭종이랑 가입한 이후에 그 난소암이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봐서 보험금도 면책했습니다. 그때 주치의를 만나서 추가 소견을 받아봤는데 이분은 처음 초음파 검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2번째 초음파 검사를 한 것이 아니라 제왕절개를 하신 분들은 원래 그렇게 일련의 절차였다라는 거죠.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그 자궁이 깨끗한지 어떤 이물질이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기 위해서 초음파 검사를 했던 건데 이거를 가지고 기존 검사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2번째 초음파 검사를 한 것처럼 보험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고객은 내가 어떤 병력으로 병원을 갔었는지 알고 고지를 했는데 막상 심사를 받아보니까 전혀 다른 질병 코드로 기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고객은 나는 되게 가벼운 걸로 병원을 갔는데 뭐 엄청 중대한 코드가 남아있고 이래서 가입이 좀 거절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사실 답하긴 어려운 질문이지만 피보험자가 고의라든가 아니면은 중대한 과실로 고지를 안 한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해당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보험 가입하기 전에 이거 내가 아는 거 다 솔직히 말하면 가입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입원도 뭐 30일인데 글쎄요 일주일이요 이렇게 축소하거나 되게 큰 병이었는데 간단히 뭐 다녀온 것처럼 가볍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축소해서 고지를 할 경우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축소 고지를 하고 보험을 가입을 한 다음에 추후에 보험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제 조사가 나오겠죠. 과거에 보험 계약 체결했을 당시에 축소되어서 고지가 되었던 부분, 이 부분이 발견이 되게 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청구 들어갔던 그 보험 사고랑 그때 축소 고지되었던 그 내용이랑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보험금 또한 면책이 될 수 있죠. 만약에 전혀 관계없는 병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고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던 그 항목이랑 이번에 보험 사고랑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계약은 해지가 될지언정 보험금은 지급이 돼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결국 가입할 때 조금이라도 숨긴 게 있으면 보험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 고지 의무라는 게 그 가입할 때 그냥 단순히 이렇게 행하는 그런 절차가 아니라 추후에 정말 보험 사고가 터져가지고 보험금이 필요로 할 때 이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다음에 솔직하게 고지를 하시는 게 좋죠. 고지 의무를 가입자와 설계사 모두가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꼭 기억해 두면 좋을까요? 그 설계사분들께도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는데 아무래도 일반 분들보다는 그 전문가시니까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그 질문서 항목에 대한 거를 좀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보험 계약자가 어떠한 과거력에 대해서 본인은 이야기를 했어요. 오히려 반대로 보험 설계사분이 에이 그거는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고지 방해 행위에 해당이 되어가지고 추후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 의무가 단순한 서류 절차가 아니라 보험금 수령 여부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 안 했다고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한 줄 때문에 몇 천만 원 보험금이 나올 수 있는 게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입자는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 솔직하게 다 고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 보험 전문가이신 보험 설계사분들은 좀 옆에서 잘 도와주시면은 안전하게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은 추후 어떤 보험 사고가 터졌을 때
올바르게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